안녕하세요. 전화로 먼저 인사드렸던 네. 인터뷰 임문영입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대표님께서 어떤 일 하시는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전주에서 지역 문화를 기반으로 문화기획을 하고 있는 포플라라는 회사의 대표 박석영입니다. 네. 지금 이곳이 포플라 사무실인데 네.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포플라가 비영리 단체로 시작한 지가 올해로 4년째인데요. 올해 초에 이제 사업자를 내고 네. 이제 비영리 단체로 활동을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 사업 전북 콘텐츠 코리아 랩에서 사무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사무실을 얻었고 또 사무실이 생기면서 또 이런저런 사업을 확정을 해보려고 사업자 등록도 올해 초에 했습니다. 이름이 포플라예요. 네. 딱 들었을 때 뭔가 이제 영어에서도 자주 듣던 그런 단어랑도 비슷해 보이지만 살짝 다른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이제 포플라가 스펠링을 보면 파퓰러랑 같아요. 그 영어에 인기 있는이라는 파퓰러랑 같은데 이제 그거를 스페인어로 한 게 포플라거든요. 네. 근데 스페인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인기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인정받고 어떤 색깔이 있는 것이라고 해요. 대중적인 의미도 있지만. 사실 저도 언제부턴가 이제 전주에서 여러 공연이나 전시를 보면 이제 네. 직접 무대에 오르시진 않지만 항상 이제 뵀었어요, 자주. 포플라라는 이름도 항상 포스터에 이렇게 적혀 있고 그래서 포플라가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이제 문화예술 행사를 만드는 일인데 다음 콘서트라는 타이틀로 3년간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작년에는 다음 콘서트의 연장선이기도 하면서 네. 그리고 좀 더 지역 뮤지션들을 주목할 수 있는 무대인 인디전주라는 타이틀로 변경을 해서 인디전주 공연을 매달 개최를 하고 있고요. 이제 5월 달까지는 쉬고 6월 첫째 주 토요일부터 다시 진행할 계획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역 뮤지션들이랑 같이 기획 공연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상계절이랑 음감회도 같이 했었고 아니 음감회가 아니라 다시 부르기도 같이 했었고 네. 그리고 김성수 밴드랑도 재즈 공연을 만들었었고 또 올해 초에는 원래 뮤지컬 스컴퍼니랑 같이 뮤지컬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근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돼가지고 그건 좀 아쉽게 돼서 그건 이제 다시 다른 뮤지컬을 또 준비해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후댓이라고 이번에 또 새롭게 런칭한 힙합 콘서트랑 그리고 6월 달에는 이제 전통 음악 하시는 분이랑 같이 또 하나 준비하는 게 있어서 문화예술 행사를 첫 번째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행사 자체만도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을 하네요. 제가 얼마 전에 포스터에서 키드밀리가 전주에 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후다신 네, 맞아요. 건가요? 네, 맞아요. 관련해서 좀 얘기를 더 들어보고 싶은데 네. 어떻게 섭외를 했어요? 그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네네. 후댓도 사실 외부 아티스트를 섭외하는 공연이긴 하지만 취지 자체는 전주의 힙합 문화를 조성하자라는 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외부 아티스트로 이루어진 공연이긴 하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다음 콘서트 힙합이라든지 아니면 점프라든지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힙합 래퍼들이랑 같이 공연을 꾸준히 했었고 또 그분들이 설 수 있는 무대를 후댓으로 만들려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전 처리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후댓이라는 브랜딩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후댓 무대를 위한 또 다른 지역 래퍼들의 무대를 다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다시 후댓에까지 연결이 되는 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키드밀리 섭외를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저희 포플라라는 팀이랑 또 2013년부터 지금 한 8년째 계속해서 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프라는 그런 힙합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체랑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 포플라 소개랑 그 점프 단체 소개랑 그리고 이제 이 공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지고 이 세 개를 이제 아티스트 회사에 다 보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주에서 이런 문화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를 같이 좀 할 수 있겠냐 해가지고 설득을 해서 섭외가 됩니다. 우와.
진짜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 이제 들으면서 또 궁금한 점이 생기는 게 이렇게 힙합 문화만을 따로 이렇게 떼서 네. 그 장려하게 된 그런 이유가 있나요? 제가 원래 힙합을 되게 좋아해요. 아, 네, 제가 대표님 개인적으로 취향이구나. 제 취향이기도 하고 또 다양한 장르가 있는데 힙합은 한번 개인적으로 시도해보고 싶었고 작년 재작년에 한 번씩 산발적으로 했을 때도 너무 되게 기억에 남는 공연들이어가지고 힙합은 한번 정기적으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랩도 좀 해요? 랩은 좋아하긴 하는데 좋아하긴 한데 잘 안 돼요? 네, 제가 옛날에 한번 이건 약간 다른 이야기긴 한데 옛날에 한번 면접 같은 데서 이제 홍보대사 면접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하라고 해서 그때 랩했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그 서드웰도 네. 하시고 네. 또 최근에는 이제 디빈투도 네. 함께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좀 얘기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하는 일이 첫 번째가 이제 문화예술 행사 개최고 두 번째가 이제 공간 운영이랑 기획하는 건데 네. 서들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전시를 꾸준히 했고요. 저희가 이제 그 공간 자체를 운영하다기보다는 서들 같은 경우는 거기 안에서 개최되는 전시나 그리고 다른 다양한 문화 행사들을 저희가 유치시키고 기획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빈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계약을 해가지고 그 공간에서 이제 후대시나 인디전주 같은 그런 공연 기획도 하고 또 대관 업무도 맡아서 하고 그런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인디전주랑 후대 같은 경우는 매월 이제 디빈투에서만 고정적으로 공연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 밖에 또 네, 그 밖에 이제 또 영상 또 이제 재작년까지 하다가 작년까지 하다가 이제 다시 또 제대로 하려고 지금 계속 촬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6월부터 다시 포플라 TV로 올라올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계획 중인 거는 이제 굿즈 제작하는 거랑 굿즈요? 네, 그리고 어떤 굿즈를 생각 중이세요? 예술인 관련 굿즈나 아니면 저희가 브랜딩하고 있는 공연에 관련된 굿즈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굿즈의 판매처는 어디가 될까요? 그 공연장에서만 공연장에서 구매를 하거나 서드웰 디빈트에서 오프라인 판매를 하고 그리고 포플라 사이트라 이번에 제작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판매로도 온라인 판매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네. 매니지먼트까지 확장해서 생각 중인 걸로 들었어요. 네네네. 이것도 어떻게 하다가 생각을 그러니까 하게 된 건지 궁금해요. 이제 비영리 단체를 하다가 이제 사업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그 최소 한 3-4가지의 그 수익 구조가 잡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한 가지만 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매니지먼트도 계속 관심이 있었다가 그거에 관련된 공부를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대중음악 공연 개최 경험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작년까지 해서 만 3년이 돼서 올해 좀 준비를 하다가 이제 그 자격증을 받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매니지먼트 업무도 같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되게 다양한 업무를 추진 중에 있고 뭔가 그게 다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딱 드는데 그럼 좋겠네요. 네. 이렇게까지 운영을 하려면은 포플라와 함께하는 뭐 크루라고 해야 되나요? 크리에이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멤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멤버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해져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비영리 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딱 크루의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각자 하고 싶은 것들을 가져와서 그것들을 서로 도우면서 진행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각자의 하고 싶은 프로젝트에서 발생된 수입은 그냥 자기들이 가져가는 구조로 딱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사업자로 바뀌고 이제 조금 더 전문화된 업무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지금 사무실에서는 지금 저 포함 4명이서 같이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이제 프로젝트별로 같이 참여하고 그거에 대한 비용만 프리랜서 형식으로 지불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고정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멤버들이 더 늘어나야 되겠네요. 잘 그러면 돼서. 좋겠죠. 네, 그렇게 체계적으로 좀 자리 잡아가는 모습이 좀 멋지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도 대표님의 리더십과 또 지역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여기까지 오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분명 이제 활동을 해오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을 텐데 그런 어려운 점이나 이런 지원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점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어려웠던 점은 요즘에는
이런 뭐 코로나 같은 외부 영향 외에는 크게 어려운 점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이런저런 이런 일을 해보려고 생각이 됐을 때 당시에는 너무 제한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학생이라는 이유도 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지역 뮤지션들을 다 일일이 찾아서 만나야 되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가서 설득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그런 단계들이 거치면서 지금은 조금 이제 많이 편안해졌는데, 또 느꼈던 게 이제 대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뭐랄까 지원 사업 한정이 엄청 많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청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 만 39세 이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준비했을 때 대학생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대학생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사회초년생이 딱 되는 순간에도 사실상 그 사업에 대한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만 39세 이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39세에 가까운 청년분들이 많이 받고, 그리고 이미 경험이 있으니까 네. 받기도 더 수월하고.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당연히 더 잘하시니까 네. 그렇게 받는 게 너무 맞는데, 근데 이 청년 정책이 사회 초년생이 대상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대학생을 졸업했을 때 여성분들의 나이가 23, 4, 5 이 정도 되고, 남학생분들은 뭐 5, 6, 7 이 정도 되는데 30살까지는 거의 못 받는다고 저는 봐요. 너무 그게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대학생 때부터 미리 그런 경험들을 뒷받쳐 줘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청년 지원 사업을 30세 이하랑 이상으로 나눠서 하는 것도 하게 된다면은 30세 이하의 청년들이 거기서 경력을 쌓고 30대가 됐을 때 조금 더 이제 더 성장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청년 지원 사업이라는 게 무언가를 해보고자 하는 열정이 있고 컨텐츠가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건데, 30세 이하의 정말 초보, 그 초보들에게는 이 청년 지원 사업 자체가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30세 이하에게도 그런 그들만의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네요. 처음에 이제 지역 뮤지션들을 일일이 만나면서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셨다고 했는데, 그때 만나면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맨땅에 헤딩하는 거잖아요. 좀 어색하거나 어려운 부분은 없었어요? 근데 진짜 사실 어렵다기보다는 일단 이제 그거를 제가 처음에 서류화를 어쨌거나 시켜야 되니까 그분들을 설득하려면 제가 서류를 만들건 PT를 만들건 어떤 작업이 필요하니까 이걸 근데 네.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오히려 그 작업이 힘들었고, 제가 생각하는 거를 글에 담는 게 처음에 힘들었는데, 이제 그 작업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예술인 분들이 너무 다 반겨주시고 그냥 다 아무 때나 와가지고 막 이야기해 주시고 공연도 막 와주시고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너무 편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뮤지션 분들도 포플라라는 단체가 정말 필요로 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주면 감사한데 네. 네, 저희 인터뷰 대상이 로컬 크리에이터잖아요. 네. 그래서 공식 질문이 있어요. 네, 네. 우리 포플라 서경 네. 대표님이 생각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란 무엇인가요? 제가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거를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것들인가 좀 찾아보고 또 제 네. 나름대로의 로컬 크리에이터가 뭘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해봤는데 뭔가 좀 특별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고요. 그냥 지역에서 지역 기반의 것으로 그냥 활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면 다 로컬 크리에이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쭉 인터뷰를 나누면서 서경 씨가 누구보다도 이 지역에 대한 애정이 깊은 사람이구나를 느꼈어요. 사실 그 애정과 열정이 아니라면 그렇게 매주 서울과 전주를 오고 가기가 쉽지 않을 텐데, 너무나 저도 더 지역을 사랑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앞으로의 포플라가 더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홍보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일단 코로나가 빨리 좀 끝나서 이런 문화예술계가 활성화가 다시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는 6월 달부터 공연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6월 6일에는 인디전주, 네. 2020년 인디전주가 첫 공연을 6월 달에 좀 늦게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6월 13일에는
앞서 말씀드린 힙합 콘서트 후댓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디빈투도 본격 운영을 시작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디빈투를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좀 많은데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개발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위치 맞아요. 기반으로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행사들을 추천시켜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랑 지역예술인 매거진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매니지먼트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서 같이 하고 싶으신 뮤지션분들이 연락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 아까 6월 6일하고 13일에 공연이 있다고 했는데 어디서 몇 시에 이루어지는지 좀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네, 6월 6일 토요일이고요. 오후 네. 7시 디빈투에서 열리고 13일 후댓 공연도 오후 7시 디빈투에서 개최됩니다.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저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